자, 오늘은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하는 기능들을 한번 활용해서 실제 상품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에 들어오셔서 오른쪽 상품 관리 쪽에 보시면 상품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품 등록을 클릭하시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상품을 등록할 준비가 이제 되는데요. 상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품 등록에서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카테고리입니다. 수많은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카테고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내 상품이 이러한 카테고리 안에 속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입력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상품이 등록이 되고 또 노출이 됩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예를 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돼지갈비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돼지갈비라는 것을 검색해서 쇼핑 영역에 들어가면 하단에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자, 돼지갈비 일단은 광고를 제외하고 광고 하단부터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돼지갈비라고 하는 것들은 어떠한 카테고리들에 주로 많이 속해 있냐?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국내산 돼지고기에 국내산 돼지고기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도 국내산 돼지고기. 그런데 세 번째는 또 이렇게 돼 있네요. 식품축산의 돼지고기 중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즉 내가 돼지갈비를 판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카테고리에 들어갈지는 검색해 봤을 때 조금 다르긴 합니다. 또 수입산 돼지고기 다음에는 돼지 양념육이네요. 이렇게 여러 개의 카테고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보통 추천해 주는 건 첫 페이지에 있는 많은 상품들 중에서 대다수가 어떠한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고들 합니다. 지금 보니까 돼지갈비는 돼지 양념육 쪽에 보다 더 많은 퍼센테이지로 카테고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돼지 양념육에다가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하면 되겠죠.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돼지갈비가 양념육이 아닌 경우에는 돼지 양념육에 넣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국내산 돼지고기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카테고리일 거다 라고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메인 키워드 상품명을 이렇게 검색해서 확인을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잠옷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커플 잠옷이다 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커플 잠옷은 여성 의류에 속할까요? 남성 의류에 속할까요? 하단에 검색을 하고 내려가 봤더니 첫 페이지에 나오는 상품들을 쭉 살펴보면 전부 다 패션 의류의 여성 언더웨어, 그리고 그 안에 하단에 잠옷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고요. 남성 언더웨어에 들어가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커플 잠옷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카테고리가 적합한 카테고리냐? 여성 언더웨어 잠옷 안에 하단에 잠옷웨어, 여성 언더웨어에 속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등록할 거는 사실 남성 잠옷이기 때문에 우리 검색해 보셔도 돼요. 여기다가 그냥 잠옷이라고만 검색해 보셔도 잠옷이라고 하는 명이 들어간 카테고리들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매번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을 카테고리와 반드시 일치시켜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 입력에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약 구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화면을 조금만 키워보겠습니다. 예약 구매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떠한 상품을 갖다가 지금 즉시 주문했을 때 고객들에게 판매하지 않고
예약을 받아서 판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도 예약 구매를 몇 번 해봤어요. 상품을 올려놓고 저는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오기 때문에 물건이 오는 시간이 꽤 걸려서 미리 예약 구매를 걸어놓고 상품을 갖다 판매하게 한 적도 있었는데요. 예약 구매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예약 구매는 내가 예를 들어서 5월 1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요때 예약 구매를 기능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날짜를 갖다 앞으로 5월 10일 이전에 물건이 도착했다고 해서 예약 구매 일정을 땡길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전에 주문 들어온 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보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약 구매는 좀 특수한 경우라서 필요하신 경우에 한번 좀 설정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약 구매는 한번 설정하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명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카테고리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상품명이죠. 상품명에 어떠한 키워드들을 적절하게 잘 나열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상품이 특정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되던가 안 되던가 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저도 한번 상품명을 입력을 해 볼게요. 사실 남성 여름 사이즈 세트, 그 다음에 이 키워드들은 여러분들 미리 꼼꼼하게 파악하셔서 내 상품들이 어떤 키워드에 노출되어야 되는지 준비를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쭉 나열했어요. 남성 여름 빅사이즈 파자마 세트, 반팔, 반바지, 또 요루면, 순면, 면. 자,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사실 상품명은 총 100자까지 입력이 가능하지만 여러분들 계속 입력하다 보면 제가 몇 개를 똑같이 복사해서 넣어볼까요? 이렇게 복사해서 추가로 한번 넣어볼게요. 100자가 넘게 57자 이렇게 만약에 상품명을 나열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하단에 있는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를 반드시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단어를 빼주세요. 두 번째, 50자 이내의 입력을 권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입력하고자 하는 상품명, 키워드들을 나열하실 때는 50자 내외로 좀 깔끔하게 넣으시는 게 좋고요. 사실 깔끔할 필요는 없어요. 깔끔할 필요는 없고, 또 상품명의 뭐 메인 키워드들을 몇 번째 순서에 넣는지, 넣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말하는 분들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저는 일단 몇 가지의 키워드들을 해서 제가 상품명을 넣어봤습니다. 자,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 여기에서 특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여기 요루면이라고 하는 곳에 면이 들어가 있고, 뒤에 순면이라고 하는 곳에도 면이 들어가 있고, 또 뒤에 면이라고 하는 곳에도 면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중복 설정이 되는지 반드시 눌러 보셔야지 됩니다. 지금은 중복 설정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중복 설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플이라는 단어와 부부라는 단어, 우리가 알기로 커플이라는 단어와 부부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커플과 부부를 넣었을 때 상품명 품질 체크를 하면은 두 개가 같은 사용자 그룹이다라고 해서 검색 품질 체크 시에 빨갛게 표시됩니다. 그러면 빨갛게 표시되면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자, 빨갛게 표시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커플이라는 단어와 부부라는 단어가 나한테 중요한 키워드라 다 넣어야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넣으셔도 해당되는 키워드로 검색이 됩니다. 자, 상품명을 입력했고요. 밑에 내려오면 이제 판매가를 지정을 해볼게요. 판매가 밑에 이제 할인 설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간혹 할인 설정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할인 설정을 해 주시는 게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상품이 상위 노출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할인했다라고 하는 건 고객한테 혜택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위로 노출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판매가를 여러분들이 29,800원으로 넣어놓고 할인 금액을 넣어놓으면 밑에 이렇게 할인가가 나오죠.
할인가, 즉시 할인가가 나옵니다. 그럼 고객들은 이 즉시 할인가로 구매를 하게 되겠죠. 자, 밑에 재고 수량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단일 상품이면 재고 수량을 뭐 999개 이렇게 뭐 입력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의류 같은 경우나 옵션이 맞는 경우에는 밑에 재고 수량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옵션상에서 입력한 각 옵션별 재고가 전체 재고 수량에 자동 합계됩니다. 저는 의류인데 한번 세 가지의 옵션을 갖다가 입력을 해 보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저 이제 프리 사이즈로 하나 사이즈로 세 가지 컬러인데 첫 번째 컬러는 뭐냐면 네이비 컬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컬러는 그레이 컬러, 실버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레이 바꾸겠습니다. 그레이 컬러. 그리고 세 번째 컬러는 민트. 자, 이렇게 볼게요. 스카이 블루. 근데 저는 이 스카이 블루라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소라색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색상명도 각 개별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바꿔 주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소소한 기능들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색상을 집어넣고 그대로 옵션 목록으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색상만 집어넣어서는 안 되고 의류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선택을 해야 된대요. 저는 프리 사이즈 선택해서 옵션 목록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네이비, 그레이, 소라, 프리 사이즈에 재고 수량이 9,999개래요. 그리고 판매 상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재고 수량을 수정해야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재고 수량을 갖다가 관리해 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각각을 갖다가 500개씩 넣겠다. 그리고서 일괄 수정 누르시면 재고 수량이 이렇게 바뀝니다. 옵션 관련된 부분은 되게 복잡하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단 옵션은 세 가지의 옵션 종류까지밖에 등록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많은데 남성용, 여성용, 즉 성별 구분을 해야 되고 각 성별에 따른 옷의 컬러를 구분해야 되고 또 세 번째 각 컬러별 사이즈를 구분해야 된다 라고 할 때 보통 세 가지의 옵션을 모두 다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옵션별로 가격을 다르게 설정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옵션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다음 시간에 옵션 부분만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입력했고요. 다음은 상품 이미지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대표 이미지 1장과 추가 이미지 9장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나 추가 이미지는 모두 다 입력을 당연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추가 이미지 9장을 다 채우시는 게 좋은데요. 이때 제가 가끔 보면 대표 이미지나 추가 이미지에 권장 사이즈가 1000픽셀, 가로 세로 1000픽셀인데 이 사이즈에 맞지 않아서 이미지가 흐릿하거나 깨져 보이는 경우. 두 번째는 이미지가 정방형, 즉 가로 세로가 동일한 정방형의 형태가 아니라 세로 형태로 길쭉한 대표 이미지를 넣어서 실제 고객들이 봤을 때 이미지가 찌그러져 보인다거나 혹은 네이버에서 대표 이미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분명히 지정해 준 게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막 글씨를 갖다가 잔뜩 대표 이미지에다가 입력해 놓았다거나 혹은 어떠한 특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명 누키 컷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누키 컷, 즉 배경을 제거해서 상품을 등록했거나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상품 품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품 품목별 가이드는 대표 이미지 하단에 보시면 가이드를 확인해 주세요 라는 게 나오고요. 이렇게 눌러 보시면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상품 대표 이미지의 가이드라인 300에서 300 미만으로 해주세요. 이미지 사이즈는 뭐 어떤 것으로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 즉 대표 이미지에 누키 컷이라든가 아니면은 텍스트라든가 이런 걸 좀 넣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은 밑에 이것도 조금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상품 동영상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품 등록할 때 이 대표 이미지에다 뭐 동영상으로 넣는 분들도 계신데요. 대표 이미지에 동영상 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검색 노출 시 메인에 동영상으로 뜨지 않습니다. 동영상은 가장 뒷부분으로 빠집니다. 자, 대표 이미지 제가 그럼 등록해 볼게요. 저는 포토샵을 이용해서 가로, 세로 1000 곱하기 1000 픽셀로 맞춰 놓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미지들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이미지 이렇게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이미지 9장도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추가 이미지는 한 번에 그냥 9장이 있으면 9장 다 선택하셔도 돼요. 한 장씩 안 올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상품이 등록된 추가 이미지 순서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순서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순서 변경 버튼 누르시고 나는 맨 밑에 있는 이거를 이렇게 위로 올리겠다 그럼 잡고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 올리실 때 오른쪽에 여기 석삼자 표시되어 있는 거를 잡고 이렇게 오르거나 내리고서 저장을 하면 추가 이미지가 보여지는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대표 이미지와 추가 이미지 입력했고요. 동영상 또 입력하라고 되는 동영상은 사실 필수 항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품과 관련된 동영상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동영상을 같이 넣어놓는 게 좋겠죠. 대표 이미지나 추가 이미지 이외에 올리는 동영상은 어디에 노출되냐면 여러분들 제품의 상세 페이지 가장 상단에 보여지게 됩니다. 최대 길이는 1분 이하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갖다가 등록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동영상 타이틀도 검색 노출 시에 활용되는 문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동영상 타이틀을 입력을 해 주시는데 상품명은 최대 100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권장하는 건 50자였잖아요. 동영상 타이틀은 20자까지만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18자로 한번 동영상 타이틀을 입력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상품 등을 등록하실 때 보시면 초록색으로 가이드나 혹은 안내하는 문구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타이틀까지 집어넣었고 이제 상세 설명을 갖다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상세 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상세 페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상세 페이지에서 상품 설명 넣는 법에 대한 건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주요 정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 상품 주요 정보는 쇼핑 검색 노출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자, 모델명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모델명을 갖다가 집어 넣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델명이 있으면 그거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때로는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모델명이 모두 다 똑같겠죠. 전자제품은 모델명으로 검색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 모델명이 사실 존재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의류 같은 경우에 모델명이 없기 때문에 저는 따로 모델명을 넣지는 않을 거고요. 자, 브랜드 같은 경우에 저희 한번 브랜드를 입력해 볼게요. 저희 브랜드가 캔디 프린스인데요. 캔디 프린스는 입력을 하면 하단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뜹니다. 삼성 검색하면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여기에 브랜드는 네이버 쪽에 여러분들이 브랜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브랜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브랜드가 없어요. 그래도 여기 브랜드를 갖다가 입력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한번 스파컵이라는 브랜드를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하단에 스파컵을 선택할 수 있는, 즉 네이버에 등록된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 입력을 선택하면 이렇게 브랜드를 갖다 스파컵이라고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입력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나 여러분들 상품 페이지에 가면 이 브랜드가 스파컵이라고 보일 뿐이지 실제 네이버에 브랜드로서 등록되는 건 아닙니다. 강사님, 그러면 강사님은 캔디 프린스를 어떻게 등록했나요? 상품 등록하는 것, 네이버에 브랜드 등록하는 건 이것도 나중에 영상을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여러분들의 상표가 공식적으로 특허청에 상표 출원이 아니라 출원을 마친 등록까지 된 상표 등록증을 네이버에 제출했을 때 이 브랜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조사는 스파컵 협력업체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델명과 브랜드가 의류에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아마 가전제품이나 이 특정한 브랜드를 가진 제품에서는 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 속성은 카테고리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잠옷과 홈웨어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그 외에 맞는 상품 속성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가 여러분들 뭐 음식이다 그러면 음식에 맞는 상품 속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품 속성들은 검색 노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검색 노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품명에 들어있는 키워드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상품 속성 안에 여러분들이 입력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검색 노출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갈비 100g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품 100g짜리를 판매한다라고 하면 제목에 100g을 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품 속성 내에 포장 단위가 100g이라고 넣었다고 하면 누군가가 돼지갈비 100g이라고 검색했을 때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빠르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분. 자, 상하 세트고요. 소매 기장 반팔이고 하의 기장 반바지라는 게 없죠. 반바지가 없고 3분의 짧은 바지이기 때문에 오버바지 넣고요. 저희는 면 소재니까 면 넣고 착용 계절은 여름용, 패턴은 무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요사항을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상품 등록이 되고요. 이때 여기 하단에 속성도 입력하기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앞서 있던 기본 속성 이외에 추가적인 사항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성은 최대한 많이 입력했을 때 여러분들이 상품이 해당 속성에 따라 검색하거나 혹은 이 속성별로 상품을 갖다가 분류할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것을 꼼꼼하게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KC 인증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죠? 전기 전자제품이나 혹은 유아 아동용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KC 인증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제조일자 입력하시고 유효일자 저 같은 경우 한 10년 뒤로 이렇게 날짜 잡아놓습니다.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 구매 가능, 불가능한 상품들도 있습니다. 자,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자, 상품 정보 제공 고시를 보시면 앞서서 봤던 우리 상품 주요 정보와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받으실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상품 주요 정보는 검색 노출이 필요한 것이고 또 고객들에게 이러한 상품들입니다 라고 하는 속성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 상품 정보 제공 고시는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해당되는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부분, 법적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상품군이 의류니까 의류를 선택을 하고요. 제가 한번 이런 거로 바꿔볼까요? 생활화학 제품으로 바꾸면 용도 및 제형, 제조, 중량 및 용량, 매수, 효과, 효능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입력해 놓고 판매를 해야 되는 거라는 뜻입니다. 자, 의류는 볼게요. 의류는 제품 소재입니다. 저는 면 100% 입력하고요. 색상은 네이비, 그레이, 보라. 앞서서 있던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품 정보 제공 고시에 있는 내용은 검색 노출과는 상관없이 상품을 우리가 판매할 때 법적 기준으로 반드시 넣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탁 방법 및 취급 및 주의사항 간단하게 써주셔도 되고요. 보다 자세하게 써주셔도 됩니다. 제조 연월일 있으시면 넣어주시고 품질 보증 기준 본 상품은 품질 보증 그 다음에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사실은 여기 이름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원칙은 넣고 쭉 보시면은 네, 따로 밑에는 손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송란은 여러분들이 각 상품마다 따로 등록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위탁 판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품 배송처가 특히 이제 반품 관련된 배송처가 다른 경우에 그 배송 관련된 걸 좀 따로 넣어 주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사입해서 물건을 갖다가 다 발송하시는 분들은 우리 배송비 템플릿을 설정해 놓고 해당되는 템플릿을 갖다 다 공통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볼게요. 배송 여부, 배송 방법, 택배 소포 등기, 저희는 직접 발송하기 때문에 배송 속성은 저희 오늘 출발로 해놓기도 하고 일반 배송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이 차이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출발로 했을 때는 내가 시간을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12시, 즉 점심시간 12시까지 결제된 건에 한해서는 오늘 무조건 다 출고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오늘 출발로 해놓고 오전 12시 전에 주문 들어온 거를 출발시키지 않았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배송 지연에 의한 페널티를 먹게 됩니다. 물론 그걸 회피하는 방법은 오늘 출발 상품으로 해놓고 나중에 발송 지연 처리를 할 수 있긴 한데 간혹 내 상품이 오늘 출발 상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출발로 해놓거나 혹은 오늘 출발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배송으로 해놔서 우리가 상품 노출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오늘 출발과 일반 배송은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입력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배송인 경우에는 여러분 주문 들어오고 나서 다시 봐야 되는데 저희는 거의 다 오늘 출발해놔서 아마 3일 이내로 물건을 배송해야 될 거고요. 그 날짜가 지났다 라고 하면 배송 지연에 의한 페널티를 먹습니다. 이런 배송 지연에 따른 페널티 먹기 시작하면은 정신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배송 관련된 건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송 속성 입력해놨고요. 묶음 배송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위탁 판매라서 여러 군데 업체에서 물건이 간다 라고 하면은 묶음 배송 불가로 해놓으셔야지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사입해서 물건이 나가다 보니까 뭐 상품을 A, B, C 이렇게 주문해도 당일날 다 묶음 배송이 가능해요. 그런 경우에 저희 이렇게 묶음 배송 가능으로 써놓고요. 자, 상품별 배송비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조건부 무료로 할 것인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하시되 제일 좋은 건 뭘까요? 무료 배송이 가장 좋겠죠. 고객들이 봤을 때도 무료 배송이라고 하면은 더 구매 전환율이 높아질 수도 있을 테고요. 또 네이버 입장에서도 무료 배송을 상위 노출시켜 줄까요? 아니면은 유료 배송을 상위 노출시켜 주는 게 기본일까요? 사실 요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뭐 나온 건 아닌데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무료 배송이라고 하는 건 고객한테 뭔가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료 배송인 게 조금 더 상위로 노출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무료 배송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택배비를 여러분들이 지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료 배송으로 하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품 가격에 해당되는 택배비를 갖다가 같이 이제 부과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금액이 2만원인데 무료 배송으로 할 거야. 그러면 22,500원으로 해놓고 상품가를 22,500원으로 해놓고 뭐 무료 배송하거나 뭐 이러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가격 전략을 세우냐에 따라서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대부분은 아마 조건부 무료로 많이 해놓으실 거예요. 택배비는 3,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5만원 이상 시 무료 배송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결제 방식은 당연히 선결제 해놓으셔야 됩니다. 간혹 이거를 착불 내어 놓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착불 내어 놓으시면 나중에 고객들한테 엄청나게 연락 옵니다. 다 반품됩니다. 선결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고객들이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선결제 해 놓으시고요. 제주도서 상간 추가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배송비 묶음 그룹에서 이거는 따로 설정을 해 놓으셔야지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에서 주문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택배 계약을 2,500원, 뭐 3,000원 했다고 하더라도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가 배송비를 반드시 입력을 해 놓으셔야지 되고요. 밑에 별도 설치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출고지, 여러분들 여기 출고지 잘 입력해 놓으시고요. 다음 반품 교환. 반품 교환사는 기본 반품 택배사가 저희는 로젠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저희 로젠 택배랑 계약이 되어 있고 또 계약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입력해 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저희 로젠 택배로 되어 있는 거고, 아마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시거나 혹은 계약 사항을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 입력해 놓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마트 스토어의 기본 택배사는 우체국입니다. 반품 택배사는. 그래서 그 부분 만약에 입력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반품이 아마 우체국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될 거예요. 그래서 반품 배송비 편도 3,000원 이렇게 해 놓으시고 교환 배송비는 2배로 해 놓으시는 겁니다.
이거를 판매자님들도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품 배송비 3,000원, 자, 그리고 교환 배송비 6,000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구매자가 반품을 접수한 이후에 상품을 받기 위해서 지불하는 반품 배송인데, 편도 금액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초의 반품 배송비가 무료 배송이었다. 그러면 6,000원으로 구매자에게 자동 청구돼요. 3,000원이라고 써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유료 배송이었다 라고 하면, 즉 배송비를 내고 고객이 구매했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반품 배송비 3,000원이 자동 청구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반품 배송비는 편도 금액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단 교환 배송비는 왕복으로 설정해 놓으셔야지 됩니다. 왜? 고객이 이미 한번 물건을 구매하면서 냈던 배송비 이외에 교환이라는 건 나한테 다시 왔다가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환 배송비는 이렇게 2배로 복수로 여러분들이 청구를 해 놓으셔야지 됩니다. 반품 배송비를 갖다가 6,000원 넣어 놓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6,000원 넣어 놓으시면은 2배로 넣어 놓으시면은 안 돼요. 반품 교환지 아마 판매자 주소록에 있으면 기본 설정하시면 되고요. AS 특이사항, AS 전화번호 반드시 입력하셔야지 되고, 간단하게 AS 안내 문구 써주시면 됩니다. 자, 추가 상품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추가 상품은 앞서 있던 옵션과 다른 개념입니다. 즉, 추가 상품은 기본적으로 옵션상에 있던 어떠한 상품을 사고 나서 그것을 사고 나서 이제 추가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의류를 상단에서 구입하고 포장을 하겠다. 그럼 포장비 내가 선물 포장비 1,000원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옵션에다 넣지 않고 여기 추가 상품에다 넣는 거예요. 또 전자제품을 갖다 구매했다. 혹은 가구를 구매했는데 그에 따른 공구를 갖다가 판매하겠다라고 하면 그 공구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기 추가 상품에다 입력하는 겁니다. 입력하는 방법들은 갖다가 여러분들 앞서서 옵션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단,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색상 사이즈 간편 입력 옵션 상품은 추가 상품 설정이 불가해요. 즉, 의류 같은 경우에 선물 포장 요청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앞서서 제가 색상 사이즈를 갖다가 어떻게 입력했냐면, 다시 쭉 올라가 볼게요. 의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간편 방식이에요. 간편 방식. 즉,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간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력했을 때는 추가 상품에다가 선물 포장 1,000원 이런 걸 넣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내가 선물 포장을 넣어야겠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간편 방식이 아닌 옵션상에서 직접 입력하기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옵션을 입력해 주셔야지 추가 상품을에다가 선물 포장 1,000원 이런 것들을 넣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가 상품이라는 게 있고요. 구매 혜택 조건 보겠습니다. 구매 혜택 조건에 최소 구매 수량, 자, 최소 구매 수량을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의류에서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최소 구매 수량 1개 이상 살 수 있어요? 안 됩니다. 2개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류를 2개씩 사시는 분들이 없겠죠. 따라서 의류 같은 경우는 최소 구매 수량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스티커를 판매해요. 스티커를 판매하는데 스티커 한 장에 90원이에요. 근데 이 90원짜리 하나만 구입하는 경우들이 뭐 없기야 하겠지만 간혹 가다가 최소 구매 수량을 입력해 놓지 않으면 90원 한 개만 구입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표기사항은 90원이에요. 스티커 한 장당. 근데 최소 구매 수량이 우리는 1,000장 단위야. 이런 경우에 최소 구매 수량을 입력하는 겁니다. 자, 최대 구매 수량은 1회 구매 시 최대 구매 수량, 1인 구매 시 최대 구매 수량,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 입력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오픈 특가 행사 상품으로 진짜 말 그대로 원가 이하로 내가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사면 안 되고 우리가 다양한 고객들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성 행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한 사람당 2개 이상씩 구매 못하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 최대 구매 수량을 넣으실 수 있는 겁니다. 복수 구매 수량, 저는 보통 입력들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2개 이상 구매할 때 판매가에서 얼마? 500원. 그러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2개 이상 구매 시 500원 할인이야. 그럼 A라는 고객이 2개를 샀어요. 그러면 그분은 총 얼마의 할인을 받을까요? 맞습니다. 1,000원 할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구매 할인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복수구매 할인에다가 몇 개 이상 구매 시 얼마 할인이라고 넣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상품 상세 설명에다 눈에 띄게 좀 보여주시는 게 고객들이 조금 더 구매 전환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자, 복수구매 할인을 입력했고 이번엔 포인트 입력해 볼게요. 상품 구매 시 50원을 지급하고 상품 리뷰 작성 시 텍스트는 50원, 포토는 100원. 한 달 사용 리뷰, 즉 한 달 이후에 텍스트를 넣었을 때 50원, 한 달 사용 후에 포토 넣었을 때 50원. 스토어 찜을 한 고객이 리뷰 작성했을 땐 100원.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포인트를 갖다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포인트 입력할 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객분들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리뷰를 작성했을 때 가져가는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네이버로부터 받는 돈에서부터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셨죠? 네이버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포인트 입력할 때도 막 일부러 많이 주면 좋지, 막 1,000원, 2,000원, 3,000원. 물론 판매가가 높고 수익이 높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경 써서 이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단 막 리뷰에서 5원, 이렇게 5원 이런 건 안 돼요. 최소 금액이 10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갖다 입력해 줬고요. 무이자 할부, 금액이 큰 경우에 무이자 할부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때 무이자 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뭐 몇백만 원짜리 무이자 할부 넣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에 따른 무이자 할부 수수료는 여러분들, 즉 판매자 부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의류인 경우에도 가끔 이 무이자를 갖다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실제 그걸 무이자로 구입하시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게 큰 부담이 되지도 않기도 하고, 또 고객 혜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무이자 할부를 넣었다라고 하는 게 혹시라도 우리 상품이 조금이라도 상위 노출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넣습니다. 자, 사은품과 이벤트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은품이 있으면 넣으시고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면 넣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습니다. 사은품이나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제공하지 않습니다 라고 입력을 해요. 그 이유는 제 생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쨌든 사은품란에 뭔가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뭔가 이 상품은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제 짧은 생각에서 본 상품은 사은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상품은 별도의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자, 다음 검색 설정. 검색 설정은 태그들을 입력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 태그가 상품의 상품명만큼이나 중요했어요.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있었어요. 즉, 여기에 들어가는 태그가 상품 검색 노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 태그의 비중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태그를 입력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사실 추천하는 건 앞에 여러분들이 넣었던 상품명에 들어있는 것을 제외한 검색 건수가 있기는 한데 상품명에 들어갈 만큼의 검색 건수는 안 되는데 꼭 넣고 싶다 라고 하는 태그들 여기다 입력해 주시는 거를 우선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냥 저희 상품 같은 경우는 태그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품명 자체가 태그에 등록되어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남자 잠옷 이렇게 검색을 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남자 잠옷은 태그로 등록할 수가 없어요. 왜 태그로 등록할 수가 없느냐? 남자 잠옷이라고 하는 자체가 카테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나 브랜드명이나 판매처명은 태그로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남자 잠옷 검색을 하면 밑에 세트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 잠옷 세트, 남자 잠옷 상하, 여름 잠옷. 자, 여름 잠옷도 이렇게 입력하고, 여름 잠옷 세트, 그 다음에 요루면 잠옷 있을까요? 자, 요루면 잠옷 같은 경우에는 태그가 없어요. 즉, 등록되어 있는 태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등록되어 있는 태그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 선택을 통해서 입력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밑에 하단에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 확인했을 때 빨간불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등록되어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시는 게 낫겠죠. 반팔 잠옷, 또 반바지 잠옷. 자, 이렇게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 됐네요. 8개. 또 뭐 해볼까요? 면 잠옷. 또 100%라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네요. 면 잠옷.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개, 10개. 10개 태그를 입력하시고, 이 입력된 태그에 따라서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 확인하면은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게 보이죠? 10개는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거, 이런 거 있죠? 요러면 잠옷. 그래서 제가 직접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직접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직접 선택한 걸 놓고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 확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르면 잠옷은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등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태그들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좋겠죠. 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감성 태그나 이벤트형, 타겟형 태그들이 있는데, 이거는 상품마다 조금 다르기도 하고 해서 한 번쯤 여러분들 상품마다 해당되는 분들은 이 감성 태그나 이벤트형 태그, 타겟형 태그를 입력하셔도 좋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쭉 다 입력을 합니다. 자, 페이지 타이틀과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페이지 타이틀과 메타 디스크립션은 아마 SEO라는 걸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굳이 우리 네이버 쪽도 마찬가지고 뭐 구글이나 기타 다른 곳들에 여러분들의 상품이 노출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사실은 페이지 타이틀과 메타 디스크립션이에요. 네이버 쇼핑상에서 혹은 네이버상에서 검색되기 위해서 상품명을 위에 입력한 것과 조금은 다릅니다. 저는 그냥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우리 상품명을 갖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이트들,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들에서 이렇게 검색될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을 해서 사실 이렇게 넣는 게 정석은 아닙니다. 저는 페이지 타이틀과 메타 디스크립션 이렇게 넣고요. 자, 판매자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판매자 상품 코드는 고객들한테 노출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상품들을 가지고 계실 때 그 상품들을 갖다가 분류하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저는 반드시 판매자 상품 코드를 넣습니다. 왜 넣느냐? 다음에 강의 때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판매자 상품 코드는 이렇게 넣으시는 걸 저는 추천해요. 여러분들 도매국이나 도매매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위탁 상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넣어보시면 좋겠어요. 도매국 5425구가 뭐냐면, 이 상품은 도매국에서 내가 사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상품 번호가 54259라는 거예요. 내가 엑셀로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이 상품이 주문 들어왔을 때 이 상품을 어디에서 내가 위탁으로 보내야 되지? 라고 하는 거를 쉽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건 보는 방법은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위탁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만이 알 수 있는 거니까, 저기 고객들한테 노출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구분하시거나, 혹은 앞서 말한 것처럼 저희도 상품명이 엄청 길죠. 뭐 남성 여름 요르면 빅사이즈 파자마 세트. 그런데 이 상품명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송장을 출력하게 되면 송장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때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상품명을 갖다가 우리 엑셀에서 작업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요. 남자 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다음에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코드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노출 채널 스마트 스토어 반드시 체크되어 있어야지 되고요. 상품명, 스마트 전용 상품명 사용, 요거는 저는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강사님들은 이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을 사용을 해서 상품명을 변경하거나 했을 때도 뭐 고정된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테스트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 사용은 저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 반드시 체크되어 있으셔야지 됩니다. 처음 우리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네이버 쇼핑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상품 등록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네이버에 지금 상품 등록하는데 당연히 네이버 쇼핑에 노출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기 네이버 쇼핑에 체크가 돼 있어야지 네이버 쇼핑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전시 상태, 전시 중 설정해 놓으시고요. 스토어찜 회원 전용 상품인 경우에는
우리가 상품을 모두에게 판매할 거기 때문에 설정 안 함으로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지사항도 제가 다음에 어떻게 설정을 하고 하는지 강의를 한번 할 텐데요. 공지사항은 가급적이면 모든 상품에 다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거를 미리 등록해 놨던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2021년 캔디 프린스 베스트 5라고 하는 공지사항을 이 상품 상단에다가 올리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공지사항을 설정함으로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조금 너무 빠르게 진행하긴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밑에 댓글로 문의해 보시면 제가 또 일일이 답변해 드리니까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뭐만 안 했냐면 우리 상품 상세 설명만 하지 않았어요. 이번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등록을 했으면 하단에 또 있습니다. 쇼핑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보셔서 내가 등록한 상품 정보들이 검색 품질 체크했을 때 제대로 맞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고 점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점검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대로 저장하면 여러분들 상품 상세 페이지는 텅 빈 페이지로 저장이 돼요. 내가 상품을 등록하다가 뭐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야 돼. 혹은 상세 페이지는 나중에 등록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저장하기 버튼이 아니라 하단에 임시 저장이라는 걸 눌러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임시 저장된 그 상품 등록하던 내용을 불러서 계속 이어서 상품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품 등록하는 첫 번째 사항들 입력하는 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언제든지 달아주시고요. 밑에다가 댓글 달아서 제가 까먹는 경우에 카카오톡에서 친절한 성수씨 검색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보다 디테일한 정보들 그리고 디테일한 답변들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